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보니까 지금 장관은 글로벌 경제 사정을 고려하야.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사회적 감정, 사회의 감정,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요 두 가지 글로벌 아니면 국제적, 사회적 감정 이거는 사실은 가석방 심사 요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형 성적이죠. 행장, 교도소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거고 또 기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쳐야 되지만 실제로는 80%가 필요합니다. 복역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얘기를 좀 다운을 시켰어요. 60%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60%는 넘어갔다. 그래서 법무부 예규에는 맞아 떨어지고요. 또 법에 위반도 없어요. 법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정 성적인데 그것 외에도 국제적 환경, 글로벌 환경, 사회적 감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가석방이라는 게 죄를 없는 걸로 쳐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건데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이제 집에 가서 해라. 쉽게 말하면 가짜 석방이라는 임시 석방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면하고 다른 거죠. 사면은 죄가 있는 게 없어지고 복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석방은 원래는 감옥이나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석방을 해주겠다. 밖에서 생활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사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경제적인 어떤 범죄를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예를 들면 그 세금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무슨 공정행위든 공정거래 행위든 그걸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안 한다고 치고 교정 성적은 아직 어떤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밟아갖고 이걸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사람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당연직은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검찰국장이라든지 나오고 있는 교정본부장이라든지 또 범죄예방정책국장, 그러니까 법무부의 국장급, 실국장급 인사하고 또 외부에서는 부장판사라든지 변호사 또 외부 교수들이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가석방의 가부를 심사하고 동수가 되면 부결되는 보류도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옳다 그르다 가석방을 해주는 게 옳다 그르다의 여론은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번 정치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 요건에 맞으니까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혹시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 앞으로의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으로 국민들 다수께서 아마 가석방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일인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하고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 국가인데 법 앞에 좀 많이 좀 평등해야 되는데 뭐 이미 그 지난번에 재벌이라는 이유 같은데 2년 6개월밖에 실행이 그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도 그런 좀 불공정하고.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 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면 만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입니다. 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규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자기네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뭐 재력이든지 아니면 인맥이든지 어떤 것들이든 다 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힘을 쏟은 거냐. 결국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네. 이제 논리. 그다음에 이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뭐 이것저것 고려해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에 좀 더 다가가려는 여권의 몸부림이냐. 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들끓었단 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묘한 건 이제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촛불하고 연결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이후에 촛불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외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상당히 이런 여론들을 듣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이 가석방에서 이 국민 여론들도 봤던 것 같아요. 예. 좀 다수가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수가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비해서는 찬성률이 높았던 걸로 보이고요. 또 아주 이례적으로 가석방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 예. 상관없죠. 그 개인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범을 하느냐, 더 이상 감옥에 없어도 되느냐, 그렇죠. 이것만 보는데 경제적인 부분, 글로벌 경제까지 봤던 겁니다. 또 이 삼성이라는 뭐 인류 우리나라 1위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공범이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 복역률을 60% 낮추면서 가석방까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석방이 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 석방이고 죄는 그렇죠. 계속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아서 경영 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 또 이것도 풀어주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예. 이런 식으로 거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간 이 형이 만료되고 종료되는 날부터 5년간 이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당연히 취업 제한이 되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만 규정이죠. 예. 법무부 장관이 만약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풀어준다고 가정하면 삼성에 복귀해서 경영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 취업을 못해요. 그 회사 돈을 지금 횡령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 돌아가서 일 시킬 거 아니면 뭐하러 또 가석방을 해줬냐?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법상으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이 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취업 제한도 풀어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그러네요. 없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면입니다. 네. 예. 아예 그러면 속 시원하게 사면을 해주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면론이 계속 또 불붙어 갈 텐데 사면은 어떨까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예. 사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석방까지 했는데 다시 사면을 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그 죄송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예, 그러니까 그 경영권 자본시장법, 승계. 예,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그 사건도 재판 중이고 뭐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재판 중입니다. 그 두 재판이 있으면 혹시 그 재판이 유죄가 된다면 다시 뭐 감옥에 오거나 교도소에 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지금 사면을 한다? 이건 좀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뭐 사면은 이 8.15 사면이 있습니다. 특사가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뭐 결정을 한다면 사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다시 유죄가 떨어지면 그 사면의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가 갖고 있는 부담, 또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부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재판 두 재판들, 가지를 예. 맡고 있는 이제 재판부의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법무부는 풀어줘서 집에 보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다?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부담스럽네요.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프로포폴 사건이고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자본시장부 위반 사건인데 승계 관련된 사건인데 프로포폴 사건은 뭐 실제로 실행이 나오기 좀 어려운 사건이라고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결국 승계 사건인데 이 사건 지금 알다시피 증인 신청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심이 끝나려면 내년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그 형기가 다 끝나고 나서 결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그 증인 신청만 하고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올해는 무조건 넘어가고요. 정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권 바뀐다는 거는 대통령 바뀌거나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재판부는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남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동안에 언론이 오히려 정의를 바로잡아야지,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쉽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결정을 이렇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갖다 결정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면 혹시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해보는 거죠. 사실 언론이 뭐 알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게 된 거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뭐 언론 역할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 자본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숙제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